예전에는 좀 멀리서 보고 크게 보면은 하락 움직임이 좀 작아 보였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큰 그림 자체도 아래쪽으로 우리 증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장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벤트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증시 전망 해보면서 그 이벤트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FOMC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관전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제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 그래도 1월 FOMC가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으로 1월 25일, 26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7일 새벽 3시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까지 좀 시장에 대해서는 1차적인 관망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테이퍼링 조기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변수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그 테이퍼링은 3월 중에 현행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축소 과정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종료는 3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 인상 그 시점도 3월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컨센서스가 90% 이상이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도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2년물 금리를 감안했을 때 올해 금리 인상은 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채권에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 게 지금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좀 발생한 상황이고요. 국제유가도 이제 브런트유 같은 경우도 거의 90달러에 근접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좀 막고자 하는 정책이 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연초에 올해 금리 인상을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번까지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6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1월 FOMC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청와 정책에 대한 방향도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목되는 포인트는 올해 금리 인상을 과연 몇 번 할 것으로 전망되는지가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은 돈줄을 계속해서 죄가는 모습인데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중국에서는 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증시가 부양되는 것도 아니고 내수가 빨리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런 기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은 이제 통화정책 완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에 1월물, 5월물 LPR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10bp하고 5bp를 인하를 했고요. 그 1년물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인하를 했고 5년물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 긴축 기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 부분은 좀 상대적인 그런 정책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PR 인하로 중국 정부가 경기하고 부동산의 부양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시장이 뭐 매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 펀더멘털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취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다뤄봤으니까 이제 내부로 시선을 돌려서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인 것 같던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1월 수출입 동향이 좀 단기에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하고 좀 연결돼 있었는데 그 1월에 무역수지 적자 우려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연초에. 근데 그런 부분이 1월 20일까지 좀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20일까지 한국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금액이 34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건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29.5% 늘어났고 승용차가 22%, 석유 제품 84%, 가전 제품이 105.4%가 증가를 하면서 그 수출이 1월에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수익 금액이 40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하면서 그 무역 수지는 적자를 20일까지는 기록한 상황이고요. 수입액 증가 부분을 살펴보면 그 원유가 96%가 늘었고 반도체가 27%, 가스가 228%, 석유 제품이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5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전년 7억 달러보다도 적자폭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금액 증가 요인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인플레 영향을 지금 수출에서도 무역 수지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인플레 상황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군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치더라도 다른 국가 대비로 우리 증시의 낙폭이 너무 깊습니다. 1월 들어서만 코스피 11%, 코스피는 6%, 코스닥이 11%의 급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조정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 이제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 좀 조정을 보일 건지 어느 지수대까지 조정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가장 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지선 찾기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수준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2,800을 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하회를 했고 1차 지지선은 2,790포인트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1차 지지가 만약 안 됐을 경우에 2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750포인트가 지지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에 그 변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또 27일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 편입은 1월 28일에 편입될 예정이고요. 지수 내 비중은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3에서 6% 정도 비중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가 22%, 하이닉스가 4.5%, 네이버가 2.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수준인데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3에서 6% 정도 비중이 됐을 때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 비중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인덱스 펀드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공모가 30만 원이고 목표 주가는 50만 원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은 100조 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목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 쏠림도 좀 상장한 이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게 유통 주식 비중이 5에서 8%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적어서 수급 쏠림화 현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장 이후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MSCI 지수는 2월 14일, 코스피 200 지수에는 3월 10일에 편입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쏠림화 현상이 좀 상장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 조정 폭도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더 이제 힘든 거는 주요 변수들이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증시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분위기하고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 교역
조건 같은 경우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1월 FOMC에 대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27일이면 좀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